우리 기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6월 18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원전주와 관련해가지고 신규 원전과 신규 SMR 부지 발표가 됐는데도 주가는 지금 음봉으로 전환돼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주는 이제 시세가 안 돌아오나? 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원전주가 두산에너빌리티도 장초에 갭상승 출발을 했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시가 갭이 8% 이상 떠서 9.58% 17,000원까지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때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쭉 밀렸어요. 그러니까 전일 마감 종가의 이하까지 밀리게 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똑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코스닥 차트 지수인데 어때요? 개장하고부터 쭉 밀리고 이 바닥을 계속 뚫고 더 하락을 해요. 근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보다는 이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조금 더 이제 낙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전일 미증시가 장초에 이제 상승권을 출발을 하다가 뒤로 가면서 밀렸어요. 뒤로 가면서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FOMC 이전에는 동결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연내 1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니까 갑자기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밀리게 된 거거든요. 그 영향권이 금요일 장이다 보니까 더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또 휴장인데 미국장은 또 개장을 할 거란 말이죠, 주말에. 그러면 주말 동안 또 추가 급락이라던가 변수가 생길까봐 마감 이전에 물량 챙길 사람들은 챙겨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늘이 대미투자특별법 발효일이죠. 보시면은 내달에 이제 1호 프로젝트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일정이 빨라질수록 원전은 호재가 이어질 겁니다. 지금 쿠팡 이슈 이후로부터 미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미국 언론에서 한국의 정치권은 좌편향됐다라는 발언한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항상 중간에 끼어 있는 포지션입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로 치우치면 힘들어져요, 양쪽에서.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돌리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한 부분을 내줘야겠죠. 그게 반도체, 원전 건설, 로봇 부품 이쪽인데 특히나 우리는 또 일본이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조건이 원전 건설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죠. 지금 이미 진작에 대미 투자를 시행해서 2차까지 나온 일본의 자금이 90%가 원전 SMR과 같은 에너지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외 관련한 발표가 나와줘야 됩니다. 빠르게 나와줘야지 이들이 결국 정치적으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계속 미룰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자리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먼저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하락에서 다시 바닥 찍고 올라오는 이 자리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기 쌓여있는 2만원대 매물대 돌파 전고점 구간 이런 것까지 계속 우리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댓글에 깐부라고 두 글자만 꼭 쓰셔가지고 댓글까지 꼭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술이 주가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삼각수렴의 자리에서 이게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여기서 힘이 밀리면은 삼봉을 맞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사 이탈부터 해가지고는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탈이 나오고부터 해가지고 손 쓸 틈도 없이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그쵸? 한 달 넘게 하락 추세를 드러내다가 갑자기 12,500원의 가격을 찍고 바닥 따지기에다가 상한가 봉까지 만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2월 26일자에서 삼성자산운용에서 우리 기술 주식을 848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분율이 5% 이상이 돼서 공시가 떴는데 이때의 단가가 14,850원, 16,930원, 17,139원이다 라는 부분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14,000원대부터 낙폭이 좀 주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러다가 12,500원의 가격을 찍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게 된 거죠. 지금의 가격이 또 얼마? 14,000원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4거래일째 조정을 주더라도 여기 하방에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상에서 여기까지 그냥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추세를 이탈을 한 게 아니거든요. 5, 21선이 지금 마주하고 있고요. 다시 이 정배열 라인으로 접근하기 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두 가지 선 보이시죠? 얘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자, 이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좁아질 때가 결국 상하방에 갑자기 큰
변동성, 이 방향성이 바뀌는 구간이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좁아지고 있죠, 이 선이. 아직 조금 더 좁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큰 변동성 없이도 추세를 깨지 않는 흐름, 여기서 박스든 바닥 다지기 신호이든 나와주면은 완전히 폭이 좁아진 때에 딱 한 방의 거래량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등 추세로 추세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상한가봉 이상의 거래량은 터져줘야 돼요. 거래량이 아직 조금 약했죠. 그래서 한 5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여기까지는 터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결국에 상방 추세를 크게 이어가기 위해서도 좁아진 자리에서 넓어지면서 상승. 자, 이렇게 상가 수렴 이탈하는 자리에서 좁아진 데에서 여기에서 가격이 어떻게 밀리게 되니까 여기에서 넓어지면서 하락 추세. 근데 이번엔 또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보기 위해서 계속 이걸 좁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결국에 이 시세를 확인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할지 그러면 아니면은 뭐 매도 준비를 할지 이런 방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물타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자, 여러분들이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빠진다고 물타기 하잖아요. 그러면 계좌에 일단은 평단가 때문에 계좌의 마이너스 폭이 뭐 마이너스 20이었다 하면 10%. 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보여요. 근데 이게 착시 효과거든요. 그만큼 비중은 커져서 요때 물타기하고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물타기하고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비중이 커지니까 손실 금액이 마이너스가 빠질 때마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고 다음에 진짜 물타야 될 때는 이미 비중이 커져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연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확인할 때까지는 차라리 계좌 열어보지 말고 영상 통해서 중요한 타이밍만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우리 기술 영상을 변수가 있을 때 아니면 변동성이 커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때 그럴 때 중간중간 찍어드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세를 아예 외면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자서 또 있으면은 괜히 흔들리고 아예 봐주지도 않는데 끝났나 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실까봐.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아무 일 없이 맨날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 떠드는 거 여러분도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잠수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자, 조급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조정폭 다 견뎠고 지금 바닥자리를 잡는 신호, 수렴으로 모아가고 있는 신호 나오고 있고 대매 투자 시작됐고 1호 프로젝트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정 뉴스까지 있단 겁니다. 분명 그 이전에 수급 변화에 세력이 개입을 할 거예요. 이걸 포착하면은 우리가 뉴스가 떴을 때 팔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연속적으로 포착된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자, 원래는 이 공매도 수량 계속 증가를 해요. 자, 매매 비중도 뭐 과거보다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영 적은 그 수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바뀐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 대차가 일부 상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시게 된다면은 대차 물량이 지금 보면 어때요? 딱 봐도 상환, 상환, 상환. 상환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뜨고 있다. 대체가 중간에 들어오더라도 그 이상을 상환을 시키고 들어오더라도 그 이상이 상환, 또 들어오더라도 그 이상이 상환이 되고 있다. 그러면 또 들어온 거보다 그 이상이 또 상환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겠습니까? 상환이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나와지고 있다. 공매도를 치려고 빌려간 물량을 갖고 있다거든요. 그럼 어떤 물량일까요? 손실난 애들이 이거를 상환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수익난 애들의 물량이다. 그럼 여기 27,000원대, 22,000원대 여기에 있던 애들이 다시 어떻게 현물 매수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수익폭을 챙기고 상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래의 매물벽이 또 새롭게 쌓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상환을 하면서 신규 매수도 같이 붙어주고 있다. 그러면 포지션 전환이 일부 세력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지금 들어왔던 물량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공매도 창구인 뭐 신한 창구, 삼성 창구, 뭐 한투 창구 이런 쪽이 많이 움직이게 됐고요. 보시면은 이 투신 쪽에서 물량이 조금 더 강하게 붙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 기술 12가 다 팔리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7회차, 18회차 얘네의 물량이 남아있다. 그래서 얘네도 어쩔 수 없이 위에 이 상방에 매물벽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한 방에 올리기도 힘들고 아직 일정도 남아있고 추세를 일단은 낙폭 자체를 멈추게 만드는 거 이것부터 작업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시세를 밀어 올렸을 때 얘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를 정고점을 향해서 말아 올리고 결국 이들도 청산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 다지는 신호 이런 구간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어차피 얘네들도 딱히 매도할 타이밍을 못 잡았거든요. 거래가 완전히 죽었고요. 하락을 만들다가 지금 이제 점점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관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도 털기 위해서는 꼬셔야 돼요. 개인들이 받아줄 수 있게끔 꼬시는 본캔들을 결국 만들어야지 그 본인들이 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물량도 안 그래도 한 5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계속 팔아봤자 뭐 합니까? 그러면 수익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기술 CB들 이렇게 수익 많이 챙겼는데 수익 못 보는데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그냥 CB 종목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 재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 지금 시장 성장에 있는 업황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발적으로 얘네도 이거를 활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관 포지션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닥을 완전히 찍고 추세 돌리면서 거래량 터지는 거, 요 수렴 자리에서 벌어지는 자리에서 이게 딱 맞물려 떨어지는 거,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보고 대응할 겁니다. 여기에 공매도까지 청산이 되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 변수들이 있을 때 중요 체크 포인트들 있을 때 계속 팔로우를 하시려면은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과 구독 꼭 눌러두시고 추가 영상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해당 타이밍에 정확한 가격 얼마원 딱 집어서 문자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조금 보기 편하시라고 전화번호 크게 띄워드렸습니다. 010-8458-5563번이고요. 우리 기술 앞 두 글자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서 얘는 왜 이렇게 바로 안 올라가고 답답하냐 하는 애들 보면은요. 차트에 여기 앞에 한번 고점을 찍어가지고 여기 매물벽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우리가 시장 급등에 따라서 또 시장 조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쌓여있는 애들을 물린 애들이 굉장히 또 악성 매물들을 던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항벽이 없으면은 한 방에 올려낼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가지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인데요. 저항벽이 생기지 않은 폭등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자, 무려 삼성과 테슬라에서 극비리에 준비를 하고 있는 대박 재료인데요. 그래서 영상 집중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최초 공개할게요. 자, 지금 극비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출장길에 나섰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3태 동맹 회동을 긴밀하게 가졌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둘의 접점을 로봇으로 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 바로 스페이스X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셋이 만난 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료 정말 역대급인 만큼 여러분들 빠르게 초급등 티켓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둘은 거대한 생존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는 지금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AI 패권 전쟁 중이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랑 프랑스 정부는 양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앞당겨온 이유가 뭐죠? 바로 이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거 한 칸 있죠. 이게 바로 1년간의 변화 추세인데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부족 문제가 있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걸 냉각도 시켜야 되고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주예요.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 보낼 준비를 구글과 스페이스X,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전력 부족, 부지 부족, 통신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주는 24시간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주가 차가우니까 냉각도 쉽습니다. 우주는 부지 자체도 넓죠. 그리고 규제가 적다 보니까 환경 규제라던가 통전망 문제, 주민 반대 이런 규제를 피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고요. 진공 상태인 우주라서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 잠시 보도록 할게요. So 5 years from now, a few hundred gigawatts per year of AI in space. And
자, 이게 뭔 말이냐? 5년 후에는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AI 연산이 매년 우주에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띄운 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간 미국의 발전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하는 엄청난 규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고 너무 먼 미래 같겠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미 위성 100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IPO를 앞두고 우주 발사체, 위성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AI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플랫폼 전략을 공개도 했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고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태양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여러분들 우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운용 비용이고요. 초록색 선이 지상이에요. 지금 2026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지지만 발사 비용 감소랑 컴퓨팅 밀도 향상이 지속될 경우에 2032년부터는 어때요? 비용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38년부터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오히려 우주에서 만드는 이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시나리오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딱 2040년도 이후로부터는 수천 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치인 거고요. 이게 판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 흥행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천억 원 달러. 시가총액 7순위로 랭크 오르게 됐는데요. 블룸버그가 이번 IPO는 로켓 회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와 AI,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결합이 된 미래 산업에다가 기대를 파는 것에 가깝다라고 했죠. 즉 투자자들은 스타링크와 AI, 우주 인프라, 화성 프로젝트가 창출할 미래 수익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삼성이 바로 이 테슬라와 같이 나란하게 합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12, 11위로 나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됐어요. 반도체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실적만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사들은 지금 삼성전자랑 테슬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 미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글로벌 IB 투자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름아름 소식이 돌고 있고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합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삼성전자 이 뉴저지 본사를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점진적으로 접고 반도체랑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것도 여기로 집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고 삼성전자는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일조하는 스페이스X의 자체 단독 칩 설계 생산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셨던 게 해소가 되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요. 단기적으로는 우주 방산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인프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대장인 하나그룹도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성이 수천 수만 대가 필요하고 누적 칩 수요가 엄청납니다. 로켓도 칩셋이 없으면 못 날아가고요. 그래서 삼성과 테슬라는 바로 이 우주산업 AI 생태계를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임기 내에 우주 패권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로드맵이 4년 뒤면은 달 기지 구축 기반이 완료가 되고 우주 원자로까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한화로 2,800조 시장까지 250%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어마무시한 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을 수일을 거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요. 반도체, 로봇, AI 테마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장 테마를 끼고 있다는 거고 당장 시장의 주목을 크게 끌고 있는 스페이스X 재료까지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 개발을 완료해 놓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때요?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어때요? 정고점의 매물벽들을 뚫어내는 돌파를 한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최대치가 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주가를 한참 띄워내고 이미 몇백 % 날아간 뒤에야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매집을 덜 끝낸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주가를 밀어 올린 다음에 우리가 알 때쯤이면 미리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세력들은 선매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쿠팡 상장 때 동방이 9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넣어놔도 이게 10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때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58-556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요 종목 동반급으로 10배 폭등 기대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주말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고요. 010-8458-5563번 이 전화번호로 우주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많은 이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주포가 본격적으로 이 주가 띄우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시장에 주목받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무섭게 올라서 끼어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공개를 우리 여러분들 매수 접근 가능할 때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즉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대미투자 특별법이 시행이 됐고, 그러면은 1호 프로젝트 예측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발표가 뜰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SMR에 관련해가지고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게 미국의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SMR이 포함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우리나라에서도 테라파워 굉장히 또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총정리를 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전력 산업이 굉장히 이 변혁기를 맞이를 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수요가 공급을 향후 2년 동안 엄청나게 초과를 해가지고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이 마진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그러니까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점점 더 정치적인 쟁점까지 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피부로도 전기요금 상승 때문에 이게 그 불만이 피부로도 와닿고 있다. 그러니까 극심한 이제 에너지의 쇼티지로 인플레이션을 체감을 할 정도이다. 근데 수요는 지금 너무나도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 빠르게 요거를 증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미국이 또 포기하지 못하는 게 원전입니다. 설계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근데 설계 도면만 있으면 뭐예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한국이 최강국이란 말이에요. 완전 1등은 아니에요. 그 앞에 러시아, 중국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한테 어떻게 맡깁니까? 얘는 진짜 적대적인데 거기에다가 이 원전 설계라는 거는 설계 도면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라던가 이런 거 많은데 얘네들과 카피를 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넘깁니까? 절대 못 넘겨. 그랬을 경우 이제 한국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인도, 뭐 유럽 국가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 다음 뭐 일본 이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수준이 높지도 않은데 일본이 막 109조까지 때려부으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도 이제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 가동을 시키고 있어요.
안 되거든, 이제. 친환경만으로. 이 감당이 안 되거든. AI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막 발전을 할지 몰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 들여가지고 원전을 미친 듯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한국만 지금 이게 느려지고 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이게 너무나도 급해요. 이걸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흥분을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원전이라는 게 민간 투자자들의 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보안이라던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내용이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뭐 웨스팅하우스 이런 노이즈 생길 때가 아니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댓글에 이 원전 깐부 최대한 댓글에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좋아요, 구독과 댓글이 같이 한꺼번에 찍히게 된다면은 알고리즘이 요 영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관심이 있다. 이렇게 띄워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댓글에 내용들이 쫙 뜰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뭔지,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게 뭔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견이 저와 같다. 이게 결국엔 발판이 마련돼야지 우리 기술도 올릴 수 있고 외국인 빠져나갔던 외국인도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전망이 좋아야지 돈이 될 것 같아야지 들어오는데 세계 시장의 전망은 너무 좋은데 왜 한국만 저평가냐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꼭 한 번씩 여러분들 의견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진정을 좀 하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트럼프랑 원전 쪽, 미국이랑 손을 잡아서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얘네는 설계는 되게 잘해. 근데 어차피 건설 못해. 못하면 뭐해? 대체가 필요하다. 근데 웨스팅하우스 이제 피 줘야 되는 거 알죠? 그러면은 얘네도 다른 쪽에 맡기기보다는 한국 쪽, 두산 에너빌리티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또 장기적으로 이제 계약 관계에 놓여 있는 게 우리 기술이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 쪽에는요 원전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2050년까지 지금까지 이제 만들었던 원전 용량 있죠. 이게 100기가와트인데 이거를 4배로 늘려서 400기가와트로 확대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총 대비를 해가지고 2050년까지라 해봐도 여러분들 뭐 한 얼마 남았어요? 한 20년 남았거든요.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20년 안에 4배로 띄우는 거 이거 얼마만큼의 큰 상황이에요. 근데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말에 가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초반이 가장 크게 기대감이 생겨요. 왜? 주식시장은 언제나 선반영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이밍 더 늦지 않고 빠르게 잡아야 된다. 자, 4달이라고 한다면은 7월인데 7월 초중순 말 언제가 될지 모르죠. 초일 경우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어찌됐든 이게 빠르게 확정이 나와줘야 되고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를 누가 알려준다? 거래량, 세력들의 유입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럼 이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술 지금까지 이거 완전 12종목 아니야? 세력들 작전주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싹 바뀌게 되는 움직임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는 우리 기술 좋은 종목이야. 근데 주가가 빠지면은 이거 작전주야. 이렇게 바뀌잖아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 정부의 방향성이 깔리게 되고 긍정적인 흐름 바로바로 실질적으로 이게 수치로 찍혀줘야 되고 거래량 들어와줘야 되고 추세 전환이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매물벽을 이거 뚫어낼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맞고 또 시간을 끌려는 돈인지 그 정도의 돈인지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올라온다? 무조건 물타기?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중을 만약에 줄여. 근데 다시 쌍바닥을 찍어. 그럼 여기서 비중 줄이고 여기서 물타기 하는 게 맞잖아요. 미리 물타기해서 비중 줄여봤자 이미 많은 비중이면은 그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이 많을수록 진짜 장땡입니다. 총알 장전. 당연히 전쟁 나가는데 총알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총알 아껴두시라 라고 말씀드려요. 되는데 차라리 투자했다가 그걸로 시드 불렸다가 얘네는 제대로 타이밍이 왔을 때 대응하는 거. 그래서 지금 더더욱이 중요한 거. 주가는요. 좋은 종목 발굴 중요해. 종목 발굴했어.
근데 얘네가 비쌀 때 팔고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아. 이런 뭐예요?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근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빠졌다고 싸다라는 게 아니고 정확한 타이밍이 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까지 외국인 매도한 거 어차피 얘네들은 매도 치고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엔 상한가 맞는 것도 투신이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12주체들이 결국 얘네도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준 거 그거를 우리가 일단은 1차적, 2차적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확인을 해주자. 요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애들 어차피 대차 상환하고 현물 매수해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일단은 대차부터 전환이 되어줬기 때문에 공매도 흐름도 따라와 주는지 자, 요거는 그 다음 후순위로 봐주시면 된다. 1번 수급 12애들이 들어와 주는지 2번 당장 대미투자 특허법 요게 나와주는지 이게 진짜 큰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왜? 원전 섹터들이 다 올라가면은 우리 기술의 힘이 떨어져도 결국 이 강한 섹터의 힘으로도 반등이 조금 더 연속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번 공매도 자 요렇게 세 가지 확인을 해주겠다. 잊지 말고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이 올라오기 이전이라도 장중에 요 셋 중에 하나라도 포착이 되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게 문자 사인 받아보시는 방법 010-8458-563번 우리 기수 앞 두 글자 우리 남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